네, 이제 조금씩 장 초반의 하락을 좀 메꿔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. 자, 오전장 봐야 됐던 것들, 그리고 오후장에 볼 것들 동시에 체크해 보겠습니다.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이제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좀 잊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잭슨홀이 또 코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중에 계속 일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긴 하는데요. 우선 오전장 특징부터 잡아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. 저도 뭐 그랬고요. 오늘은 얼마나 떨어질까 또는 떨어진다면 이전에 바로 이 저점까지 가는 거 아닐까 걱정도 좀 했고 또 이왕 떨어지는 거면 네,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이왕 떨어진다는 거면 아예 확 떨어져서 네, 그래야지 갭하락을 하면은 올라올 확률, 그러니까 양봉을 보여줄 그 확률이 있지 않을까. 예, 우리가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흐름 패턴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니까 절반은 그렇게 맞게 가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게 되죠. 이왕이면 개파락한 거.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갭을 좀 메꾸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어제의 시가까지만이라도 오후에 좀 메꿔졌으면 하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. 미국 증시도 뭐 이번 주 내내 이 뉴스플로에 우리 이 국내 시장 그리고 외국 시장 다 똑같습니다. 잭슨홀 또는 엔비디아 이 두 가지를 앞두고 계속 뭐 관망세다,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왔어요. 그래서 기대감을 줬던 엔비디아는 기대보다도 더 예상 외로 잘 나왔고 또 그 흐름이 기대 전에도 살짝 나오고 어제 이렇게 잘 움직임이 나왔는데 영향을 줬는데 일일 천하로 끝난 것 같아요. 영화 제목을 살짝 패러디하면 달콤한 하루 이랬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어느 정도 또 지지라인을 잡는지 어디서 지지를 체크하고 수급이 또 들어온지 그걸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흐름에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.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연속성이 좀 오래 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들은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급한 마음만 없다면 지금 안 좋은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도 살아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하나 이제 남았죠. 잭슨홀 미팅 그거 남았고 내일 우리는 알게 됩니다.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 뭐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좋은 결과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안 좋게 평가가 나오면 월요일 날 또 관망하면서 시작하면 돼요.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쭉쭉 내려가진 않습니다. 작년을 잘 보시면 작년 이맘때 한 8월 25일이었을 거예요. 똑같은 그 날짜인데 작년에도 발표 나오고 작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지금과 좀 다르다고 했죠. 인플레이션 뭐 파이터라고 해서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시장도 강하게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또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9월까지 약세를 좀 면치 못하다가 9월부터 9월 말 10월 초에 또 외국인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.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.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당연히 포기하지 말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. 작년에 1년 동안 지나온 과정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거는 어제 이제 시간에 강세가 나왔던 애들 그 오염수 관련돼서 뭐 맛살, 뭐 게맛살 이런 수산식품 관련된 그리고 육계 테마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마감하고 오늘 초반에는 조금 시세를 주도를 했고요. 그다음부터는 계속 산발적으로 작은 테마들이 좀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좀 시장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그래도 손실을 회복하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는지만 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또 재밌는 거는 이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불매 운동을 한다 뭐 이런데 이 불매 운동의 시점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. 제가 뭐 좀 우습게 말씀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서 여행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중국에서도 지금
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. 조금씩 온라인상에서.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대체 효과로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사겠지. 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그 불매 운동할 때 움직였던 것들이 다 움직여요. 지금 모나미 또 뭐 중국에다 진출해서 술을 좀 판 이력이 있는 보혜양조 같은 뭐 작은 종목들이 갑자기 뭐 튀고 정지되고 또 상승 정지, 하락 정지를 막 변동성을 보여줍니다. 이런 특징들이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실제로 제가 주말마다 명동 근처를 좀 많이 나가고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여행사 관련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보고 또 명동을 지나갔는데 어제 이제 뉴스 플로에 나왔었을 겁니다. 이 깃발 부대, 예, 그리고 2차로 왔던 분들이 제가 마침 지나가는데 있더라고요. 예, 정말로 명동 어제 평일인데도 중국 관광객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. 물론 코로나 때 하도 없어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기저효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조금 더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. 또 다음 달 곧 9월이면 우리 명절, 중추절, 중국의 뭐 아시안 게임, 그다음에 이제 뭐 10월에 국경일 쭉 이어진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소비를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위축됐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소비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해드렸었죠. 뭐 먹고 자고 받고 사고 뭐 이런 것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와서 또 많이 사가는 거 몇 명 안 되지만 밥솥 관련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다양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섹터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. 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, 네, 정치 테마주도 오늘 또 한번 살짝 시세를 오전에 좀 뿜었습니다. 그리고 뿜고 또 수혜를 좀 입는 종목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근데 또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 오파스넷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 4, 5개월 동안 100%를 넘게 수익이 나온 거지만 단기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후에는 한 3, 40%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성은 없더라도 계속 단발성 이벤트가 뭐 초전도체, 맥신, 뭐 코로나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관광객, 근데 중국 관광객 관련된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래도 실적들이 잡혀가는 것들이라는 게 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오전 아닐까. 그리고 너무 지금 시장이 좀 위축돼 있고 변동성이 크더라도 오히려 관망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들어갈 때도 약간 조금 욕심을 줄여서 대응하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오전 시장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전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말씀 잘 따라서 완급 조절 오후에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오전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 또 오후장 연결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? 네, 오늘 그 잭슨홀 미팅이 뭐 예상들은 전부 다 뭐 매파적일 것이다 이러는데 뭐 매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뉘앙스의 그런 빗댄 말을 갖고 그런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.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외신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. 다 예상만 할 뿐인데 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. 그러니까 매파적인 분들은 그렇게 뭐 제임스 블라드 전 위원이잖아요. 임기를 이제 떠난 분도 그렇게 아직도 할 일 남았다 하고 또 반대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그냥 뭐 인하를 한다, 긴축은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. 앞으로 긴축의 뭐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데는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내일은 작년하고는 좀 다를 거니까 이 파월의 이 시간 다시 한번 파월의 시간이 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말이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면 결과를 보고 다음 주를 그리고 다음 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을 좀 생각하면서 9월 FOMC가 또 있고 그 전에 9월에는 또 CPI 발표 나온 것들 다양한 또 경제 지표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수급이 좀 전환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체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. 외국인 수급 아직까지 제대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. 어제 하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한 하루를 보여줬는데
이게 연속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3천억 이상, 지금 시장 기준으로 보면 3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이어지면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2550, 2580의 이 갭을 메꾸는 그 시점이 오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나와도 상승은 제한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수급 전환이 좀 요원하고 또 호재 요인도 좀 부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. 지금 리오프닝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전도체, 맥신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종목 장세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긴 박스 구간이 어느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 안에서 상단 하단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는 또 역발상을 할 수도 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또 살펴볼 만한 뉴스폴로 이렇게 보면은 D램이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는 게 지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글로벌 매출이 이제 한 20% 정도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. 20% 증가했다고 지금 업황이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안 좋은 것보다 나아진다는 거니까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긴 안목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이 말씀 드리고요. 이 파월 연설 외에도 9월 그 이후에 다음 주 9월 시작되잖아요. 9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 중국 이슈죠. 어떻게 보면 차이나 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국 관련 이슈, 아시안 게임까지 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명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북한 관련 이슈, 그 북한도 9월 9일이 그쪽에 이제 이벤트 같은 날이 있으니까 또 그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풍력 오늘도 흐름이 괜찮은데 아직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원전 이제 우라늄 가격들이 좀 올라간대요. 네, 우라늄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원전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거 아닐까?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수소 관련해서는 아마 가을에 이제 행사들이 있잖아요. 9월인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이 수소 관련 이슈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주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? 네, 오늘은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9월을 준비하자 이랬는데 이 종목은 9월도 준비할 수도 있지만 12월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네, 잘 아시는 용평 리조트라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이 종목의 특징이. 근데 최근에 거래가 이 차트로 보면 그래프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아직 폭발적으로 터진 건 아닙니다. 윗꼬리 달고 나와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또 이전에 이 거래보다 한 두세 배 넘는 거래가 나오면서 그 꼬리를 잡고 지금 단기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용평 리조트 하면 잘 아실 겁니다. 우리나라 대표 스키장이 있는 용평 리조트잖아요. 근데 스키장만 하는 게 아니라 콘도 숙박시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기간에는 조금 타격을 받아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지금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또 콘도 프리미엄 콘도가 있습니다. 루송채를 이제 분양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좀 지연되면 실적들이 이연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길게 계절적 특성 기대감도 있지만 그래도 길어봤자 한 분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국 분들이 겨울에도 놀러 올 거 아닙니까? 또 한국 스키장 아주 좋아한다고 하고 이 프리미엄 콘도에 대한 수요 이 타겟 중에 하나가 중국 중국인입니다.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돈이 있는 분들은 쓸 때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.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 2,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,600원 설정하고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유 있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평 리조트였습니다.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6시 때 또 오늘 위클리 투자 노트에 있는데 주제는 어떤 겁니까? 네, 오늘은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. 좀 멀어 보이지만 금방 오는데 추석 때 우리가 밥상에서 이렇게
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소재,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재미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6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전문가님. 네,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